네, 안녕하세요. 7번째 시간이죠. 오늘 7번째 하고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 앞으로 영상 3개만 더 들으시면 전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해석을 위해 그리고 29번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이 7회까지 따라오시면 되게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 앞으로 3개 정도만 더 하시면 이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해보죠. 7번째, 오늘 하게 될 개념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어느 정도 들어는 본 적이 있고, 대절, 왓절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좀 정확하게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해석할 때 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명사절이란 얘기는 문장에서 품사가 명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절이란 말도 알고 있죠. 구라는 말은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거고, 절이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절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런 얘기네.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가 문장에서는 명사로 쓰이는 걸 명사절이라고 한다. 명사로 쓰이는 거는 결국에 문장에서 이 절 자체가 뭘로 쓰인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겠죠. 익숙한 개념이죠. 자, 명사이면서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를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종류가 크게 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이는 대절이라는 애가 있고, 또 이거랑 이거 두 개, 대절, 왓절 중에 뭘 쓸 거냐라는 거를 엄청나게 어법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죠. 대절이랑 대비되는 왓절이라는 애가 있고요. 첫 번째가 대절, 왓절, 두 번째가 whether절, if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똑같죠, 사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 if절이 있고,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쉬워요.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that, what, whether, if, 세 번째 의문사절. 첫 번째 대절부터 보자면, 일단 명사절이니까 명사로 문장에 쓰일 거고,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that 플러스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온다 이거예요.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오면서 얘가 문장에서 주어에 쓰이거나 목적어, 보어에 쓰이는 걸 대절이라고 부르는데, that에다 주어 동사가 올 거다. 그리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절이든 이따 하게 되는 왓절이건 간에 일반적으로 뭐뭐 겉으로 나와요. 우리 겉을 어디서 봤더라? 겉. 절이 아니라 구일 때 겉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절이 아니라 구일 때는 뭐가 겉으로 해석이 됐냐면 투부정사랑 동명사죠. 얘네가 구인 형태에서 뭐뭐 겉이라고 해석하는 것들이고, 절일 때는 대절이나 이따 나올 왓절을 쓴다. 뭐뭐 겉으로 해석을 해준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불완전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명사절 대절은 반드시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의미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1에서 5 형식으로 이 뒤에 절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게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따가 보겠지만 왓절은 불완전하거든요. 걔는 1에서 5 형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건 이렇게 모든 게 다 예를 들어 3형식이라고 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이따 보게 될 불완전이라는 애는 예를 들어 이 세 개 중에 얘가 없거나, 또는 얘는 있는데 얘가 없거나, 이런 걸 불완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뒤에 that 쓴 다음에 우리가 뒤에 거를 몇 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건 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명사절 대절은 대시 나오고 뒤에 1에서 5 형식짜리 정확한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예문을 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world is beautiful. 이 세상은 아름답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건 2형식짜리 그냥 무난한 문장이죠. 한 문장.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로 봤었을 때
나는 이라는 게 주어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다 라고, 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뒤에 목적어가 돼야겠죠.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갖다가 뭔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바꿔주고 싶다, 주어나 목적어를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대절을 쓰는데, 이런 식이죠. I think, 나는 생각해.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 일단 대시든 와시든 절이 나오면 이렇게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묶어서. 자, 뭐라고 생각하냐? 이 안에 지금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게 그대로 왔죠? 그러면 the world is beautiful. 이 형식 문장이네. 자, 대시 없다라고 칠 때 지금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우리가 형식이 이 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 완전한 절이다라고 부른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뭐뭐 것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라고 해도 되고, 조금 의역하자면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해도 돼요. 문장에서 쓰이는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형태. 방금 건 너무 쉬웠고 실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일단 대절이든 왓절이든 절이 나오면 이걸 하나 바로 묶어버리세요. That she completed the project on time. 여기까지를 일단 문장 전체에 뭘로 보냐? 뒤에가 동사니까 이 대절이 뭘로 쓰인 거야? 동사 앞에. 전체가 주어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절이니까 이 주어 자리에 그냥 명사가 하나 온 건데 그 명사가 절 형태로 좀 긴 것뿐이다. 그냥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urprised everyone. 이거 목적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대절 안에 항상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얘를 잘라놓고, 제가 이거를 머리를 딴다라고 표현할 건데 대가리를 딴다라고 할 건데, 대가리 잘라놓고 얘가 1에서 5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she가 주어 역할을 할 거고, completed 완수했다. 뭐를? 그 프로젝트를. on time은 제 시간에 전명구니까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목적으로 3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맞네. 해석은 어떻게? 뭐뭐 컷, 뭐뭐 컷. That she completed the project.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완수했던 것. 완수했던 것. 근데 어떻게 완수했는데? on time. 제 시간에.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수했던 것. 그 다음 얘가 주어니까 것은, 은는이가 붙이는 거 기억하죠? 완수했던 것은 surprised, 놀래켰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 기억할 거, 대절은 완전하다. 명사절 대절은 완전하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왓절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왓절도 똑같아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아까 대시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 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거 뭔 의미냐? 일단 해석은 대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뭐 것으로 나오고요. 굳이 대절이 있는데 똑같이 해석 나올 건 뭐하러 왓절을 쓰냐? 차이가 있어야겠죠?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대절은 완전한데 왓절은 불완전하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불완전이 뭔지. 불완전은 뭐냐? 아까 대절이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1에서 5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에서 5형식이긴 한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냐? 명사가 하나 비어 있는 상태를 불완전하다라고 해요. 뭔 말이냐? 4형식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뭐 이런 식이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4형식인데 예를 들어 간접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4형식 문장에 이 목적어가 하나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불완전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있는데 반대로 얘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주어가 불완전할 수도 있죠. 이해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문장 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왔습니다. 자동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딱 끝나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와 있냐? 전치사가 하나 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I am 하나 써봅시다. I am in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in 서울이라고 명사가 하나 와줘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점이 딱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상하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명사가 지금 하나 빠져 있잖아요.
여기 어디 안에 있었던 건지 그 명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불완전하다라고 한다. 한 번만 더 하면 다시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일반적으로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뭐 누구를, 뭐 내 강아지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탁 끝냈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목적어가 왔다고 치면 삼형식인 건데 지금 이게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문 보면 좀 더 쉬울 겁니다. 불완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명사 하나 비어있는 걸 불완전하다라고 한다. 자, What are you doing? 이란 문장이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are에다가 ing가 왔으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가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도치가 돼 있는 거고, 너 지금 뭐 하냐? 라는 문장이니까 you가 주어일 거고 what이 뭐예요? 목적어죠. 근데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도치시킨 겁니다. 그럼 삼형식 문장이에요.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냐?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오케이? 자, 저렇게 what이란 애가 그냥 한 단어로서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요렇게 아래쪽으로 바꿨다고 쳐봅시다. I know. 나는 알아. 뭘 아냐면 일단 대시든 와시든 나오면 일단 바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얘는 뭘로 취급한다? 대절도 명사절, 왓절도 명사절. 그러면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한 명사 절의 사실을 알고 있다가 되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왓절의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대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요걸 떼봅시다. what이라는 애가 지금 없다라고, 아까 제가 대가리 뗀다라고 했죠. 대가리 떼고 생각해보면 대절이랑 차이가 벌어집니다. you라는 주어가 있어요. 근데 are doing,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뭐가 하나 비어있냐면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비어있냐? 이 what이 그 비어있는 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뒤에 목적어가 비었으니까 이 what절 안에서 이 what이 무슨 역할을 하냐?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거를 뭐 명사절 what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what절은 뒤에가 비어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볼게요. 실제 우리가 독해에서 만나는 문장은 이런 식이 많겠죠. What caused the problem is the mystery. 일단 what절 나왔어? 바로 묶어.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봐주면 돼요. 동사가 왔으니까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고 what절이 주어로 왔구나. 그 다음에 미스터리다. 얘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이 what절 안에는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완전인지 불완전한지를 따지려면 일단 대가리 떼놓고 뒤에만 보는 겁니다. 요 뒤에만. 자, what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cause it 동사이고 the problem 얘는 cause의 그 목적어네. 그러면 뭐가 지금 비어 있냐? 동사랑 목적어는 있는데 what절에 지금 이게 절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면 이 what은 지금 요 what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명칭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What caused the problem? 주어가 비어 있으니까 얘를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그 문제를 야기한 것. 그 문제를 야기한 것은 is the mystery. 미스터리다. 잘 모르겠다. 뭐가 그 문제를 야기했는지. 위에 것도 해석. I know. 나는 알고 있다. What you are doing. 얘네 아까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또는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안다. 너가 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간혹 물어보는 거 어디 자리를 물어보냐면 여기를 물어봐요. 너 is 쓸 거야? are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명사절들 있죠? 지금 배웠던 대절이랑 what절 그리고 이따가 whether절, if절 저 뒤에 가면 의문사절 배우는데 이거 전부 다 무슨 취급한다?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
예외사항이 요만큼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수능에 잘 출제되지도 않고 모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사절이 주어에 왔다라고 하면 are는 못 쓴다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is를 써야 된다. 자, example 봅시다. 바로 풀어보세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온 패턴이죠. 됐을래 왔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여기서 묶어요. He said yesterday 한 다음에 다음 성분이 시작되는 요 앞에서 잘라줍니다. 어쨌든 뭐가 되건 간에 문장의 주어일 거고 동사 all of us 목적어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한다? 일단 잘라놓고 만약에 요 뒤에가 완전하면 that을 써주고 불완전하면 what을 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he 주어, said 동사, yesterday는 부사니까 지금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비어있네. 비어있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what절을 써줘야죠. 이해됐죠? 해석은 그가 어제 말했던 것은 놀래켰다. 놀라게 했다. 우리 모두를. 그 다음 바로 해볼게요. (3초) 바로 풀어보세요. 됐죠? 잘라놓고 자, scientist는 agree 한다. 목적어가 되겠죠. 대시되건 what이되건 간에 뭐에 동의하는데 한 번 더 대절은 완전, what절은 불완전.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is 뭐라는 사실에 심각한 threat 위협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또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동의한다가 되니까 일단 주어 동사 보어 다 있네. 그러면 대시다. 어렵지 않죠? 다 띄워둘게요. 그냥 바로 풀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 자, 봅시다. 우리는 must reconsider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어쨌든 that, what 쭉 다 묶어서 지금 목적어가 된다. 이해해주면 되고 그다음 잘라놓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대신지 what인지 달라질 건데 지금 보니까 바로 was discussed 수동태로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에 볼 필요도 없이 주어가 불완전하네요. 실전은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럼 해석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고려해야 된다. What was discussed? 논의되었던 것을. 언제 논의됐는데? During the last meeting. 지난 회의 동안에. 지난 회의 동안에 논의된 걸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No one.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쭉 다 묶어서 목적어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잘라놓고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근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와 있네. motivate. 그럼 대시 불가능하죠. 주어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동기부여한 것을. 누굴 동기부여했는데? 그가 to work so tirelessly.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게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불완전하니까 what을 썼다. 그 다음 the manager. 그 매니저가 주어 강조했다. 뭐를? that. 쭉 다 묶고 목적어 주면 되겠네요. 그 매니저는 강조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완전 불완전으로 풀어주는데 잘라놓고 the functionality 기능성 주어네요. is 동사 essential은 형용사니까 보어가 될 거고 for team success 바로 열고 닫아주면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으로 완전하네요. 그러면 얘는 대시돼야 되겠죠. 해석해봅시다. 그 관리자는 강조했다. 뭐를? 대절 이하를. 대시 뭔데? 기능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팀의 성공을 위해. 어렵지 않죠? 자, that, what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 whether, if 바로 할게요. 대절, what절을 잘 이해하고 났으면 뒤에 파트가 엄청 쉽습니다. 다 응용이에요. 똑같아요. whether절은 whether라는 접속사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포인트는 완전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절은 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완전한 절이 what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요거 두 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완전합니다. 의문사절에 약간 요만큼 불완전한 게 있고. 자, 웨더절은 웨더 다음에 주어 동사 올 거고 이거 완전하다. 해석 어떻게 할 거냐? 아시다시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고요. 명사절이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웨더 주어 동사 오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될 거다. 바로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웨더 쭉 묶어서 어떻게? 목적어 처리해주면 되겠죠. 웨더절의 사실을 모르겠다. 뭘 모르겠는데 얘 진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완전한지. He, 주어. 그가 will attend. 참석하다. 동사, the meeting.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니까 얘는 완전하죠.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봅시다. 나는 모른다. 그가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아닐지를 모른다. 모르겠다. 바로 암산해 보세요. 해석이 되는지. 보죠. The success, 성공이네. 뭐가 성공해?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의 성공이 depends, 동사가 될 거고 on은 원래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사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한 거다? 웨더절이 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on이라는 거 뒤에 명사, 웨더 끝까지 하면 저게 하나의 명사가 되니까 이걸 합쳐서 어떻게? 그냥 전명구로 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한 단어로 오나 명사 구가 오나 동명사 같은 걸로 아니면 명사 절로 오나 어쨌든 전명구로 열고 닫는다. 됐죠? 그럼 문장 몇 형식? 주어 동사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새로운 정책의 성공은 depends, 달려있다, 의존한다. 뭐에? On whether, 뒤에 완전하겠죠. The citizens, 시민들이 support it or not은 부사예요. 그 정책을 시민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그 새로운 정책의 성공이 달라질 것이다.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자, 끝입니다. 웨더절. 그 다음 if절. 똑같아요. if절은 우리 마지막 시간쯤에 하게 될 건데 가정법, 그러니까 부사절일 때는 만약에라고 해석을 하고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로 쓰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웨더랑 100% 동일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형태도 똑같아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완전한 게 올 거다. 불완전한 건 지금 저희 what밖에 안 배웠습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멈춰놓고.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복잡한데 봐봅시다. 그 연구자들은 주어 are trying,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뭘 노력하는데?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투부정사네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지금 try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기억나세요? 투부정사는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했었고 determine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if절, 이 명사절 전체가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조금 복잡합니다. if절은 하나의 명사니까 그냥 명사라고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그 try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to determine. 근데 determine이라는 그 투부정사도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한다? if절이라는 그냥 하나의 명사절이 한다. 해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연구자들은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결정할 것을. 뭘 결정해야 되는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요 안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나올 건데 그 새롭게 개발된 백신 is 동사고
안전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지 이거 합쳐가지고 보어로 보시면 돼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지를 확정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안전하면서 효과적인데? 다양한 나이 또래 그룹 전체에 걸쳐. 애기한테도 안전하고 노인한테도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적인지를 확정짓기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그 정도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럼 전체 문장 몇 형식? researchers 동사 목적어 3형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if 절은 몇 형식? if 절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인데 어쨌든 누가 형식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전체는 3형식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것도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I wonder if 절 끝까지 하고 그냥 목적어 처리하면 되겠네요.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 3형식 문장인데 if 안에도 완전한지 한번 따져볼게요. 잘라놓고 당연히 완전할 건데 갑작스러운 변화랍니다. 뭐가 변했는데 leadership, 리더십에서의 변화가 will affect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가 궁금하대요. 뭐에 영향을 주는데? The companies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과 직원들의 morale 좀 어렵죠. 사기란 뜻입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겠네. or not은 그냥 부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if든 whether든 간에 or not이 있건 없건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요.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고 해석으로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있건 없건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 자, 전체 문장 몇 형식? 3형식. if절 몇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해석해 볼게요. 나는 궁금하다. if절 이하의 사실이 궁금하다. 또는 사실을 궁금해하고 있다. 뭔데? if절이 갑작스러운 리더십의 변화가 영향을 줄지 않을지가 궁금하대요. 뭐에? 그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과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줄지 않을지가 궁금하다. 어렵지 않죠? 자, if절 보신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 그럼 웨더랑 똑같잖아요? 웨더절이랑 if절이랑 똑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만들었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할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 절대 외우거나 하진 마세요. 자, 웨더절은 쓸 수 있는데 if절은 문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중학교 때 내신에서 웨더나 if 같은 게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외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수능 문제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만 한번 쓱 하고 말 거예요. 자, if절은 이때 못 씁니다. 첫 번째, 일단 명사절이니까 명사의 역할은 크게 주어, 목적어, 보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목적어라는 것도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냥 타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있고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요렇게 되는 건데 if절은 어디에 못 쓰냐? 여기에 못 씁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if절은. 자, 그다음 두 번째. if 다음에 투부정사를 바로 붙일 수 없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whether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바로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ether to meet her.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 그녀를 만날지 아닐지 라고 해석하고 이거 다 뭘로 본다?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본다. 다만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바꿨을 때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없잖아요. 그냥 부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구로 부른다. 요 차이만 있는데 if는 투부정사를 여기다가 지금 만약에 if to meet her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몇 개 더 할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해요?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에서는 문법상 사용이 가능한 것들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지문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문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어차피 if 투부정사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문제로 출제도 안 됩니다. 수능 29번 어법 문제는 이런 단순한 암기사항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보통 구조를 묻습니다. 완전 불완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우리 문장에서 whether to 부정사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if to 부정사는 어차피 못 쓰는데 못 볼 거다. 어차피 못 볼 거다.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 whether든 if든 간에 or not을 써줄 수 있습니다. or no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whether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장 맨 뒤에다가 or not을 쓰는 거는 둘 다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건 둘 다 가능한데 whether는 or not을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이걸 그냥 주어 동사 앞으로 갖고 와서 그냥 whether or not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if or not은 그냥 그게 안 됩니다. 이유까지 알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냥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보게 될 건 뭐다? whether or not 정도만 보게 될 거니까 그냥 되는구나. 마지막 네 번째. 자, 아까 if든 whether든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문장에서 뭘로 쓰이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했는데 if절은 전치사의 목적어 안 되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다 했죠? 근데 사실은 주어와 보어도 안 됩니다. 에? 그럼 뭐야? if절은 그냥 뭘로만 쓰이냐면 나머지 다 안 되고요. if절은 명사절로 쓰일 때 이거밖에 안 됩니다. 타동사 뒤에 삼형식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또는 그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간접 목적어 자리는 올 수 없겠죠. 직접 목적어 자리 또는 뭐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삼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울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한 번 언급만 드리는 거예요. 이 나열한 거 4개 다 whether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whether는 따로 외울 거 없고 얘는 그냥 다 되는데 if는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네, 갑자기 조금 변했죠? 여기 하고 있는데 현강 학생들이 등원을 해가지고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if절까지 했고 그 다음 명사절 마지막에 의문사절 처음 보진 않을 겁니다. 영어에서 의문사라고 하는 게 되게 뭐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요거 우리 그 육하 원칙이란 말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에 해당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문사라고 하는데 언제가 뭐죠?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나 whom을 쓰고요. 무엇을, what인데 원래 what절도 의문사절에 포함이 됩니다만 꼭 대절이랑 같이 묶어서 배워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따로 뺀 거고요. 원래 의문사절입니다. 그 다음 what절, 무엇을 어떻게, how, 그 다음 왜, why 이 정도에다가 which까지 포함하면 그게 의문사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는 뭐 해석만 하면 되니까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when, where, why, how가 나온 다음에 절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또는 who나 whom 그리고 이미 배웠던 what에다가 주어 동사가 올 건데 굳이 왜 3개다가 구분을 줬냐? 요 위에 거 4개는 일단 뒤에 절이 올 건데 어떤 절이 오냐면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when, where, why, how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 who나 whom, what 또는 여기다가 which라는 것까지 포함해 주면 얘네는 불완전한 절이 오죠. 그래서 뭐 전혀 몰라도 되긴 하지만 요 when, where, why, how 뒤에 완전한 절을 데리고 오는 요 4가지 의문사 애들은 관계 부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요 4가지 종류가 관계 부사에 그대로 갑니다. 관계 부사가 종류가 4개 있는데 when, where, why, how거든요.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절을 데려오는 의문사절 종류가 who나 whom 또는 what, which인데 얘네가 다 뭡니까? 관계 부사가 아니라 얘네는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거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니까 when, where, why, how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데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의문사절은 관계부사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who, whom, what, which 이렇게 뒤에 불완전한 절을 데리고 온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하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지금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자, 봅시다. 이그샘플 바로 볼게요. 바로 해석해보세요.
그 누구도 determine 확정 지을 수 없었다. 뭐를? 일단 who 나왔으니까 절쭉 묶어서 하나로 처리해주면 될 테고, 의문사에다 주어동사 나온 의문사절은 기본적으로 명사절이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머리를 따놓고 대가리 따놓고 계산해 보면 뒤에 had been 이 과거 완료 시제로 동사, responsible 형용사니까 보어가 될 거고요. for the error in the report 전면구로 날려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인데 요 후절에 지금 동사 보어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럼 이 후가 지금 요 후절에서 의문사 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해석해 볼게요. 그 누구도 결정 지을 수 없었다. 얘가 요 절에서는 주어처럼 해석이 돼야 되니까 누가 책임이 있었었는지를 확정 지을 수 없었다. 뭐에 대해서? 오류. 그 보고서의 오류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군지, 이거 누가 오류를 범한 건지에 대해 아무도 확정 지을 수 없었다. 그 다음 바로 해보세요. 그녀는 실패했다. to mention 하는 것을인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to mention은 일단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죠. 언급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러면 얘가 일단 fai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다까지는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부정사 할 때 이 동사가 vi, 자동사인지 또는 vt, 타동사인지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거나 데려오지 않을 수 있었죠. 지금 mention, 언급하다라는 동사는 얘가 지금 타동사예요. 그 말은 mention이 단독으로 올 수 없고 mention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 when절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덩어리가 to mention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to mention부터 목적어인 when절 전체까지가 이 투부정사 전체 한 덩어리의 묶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when절도 뜯어놓고 보면 when, where, why, how는 뒤에 완전할 거니까 완전할 거예요. 봅시다. The data 데이터가 had been collected 얘는 지금 bean에다가 collected가 와 있으니까 과거 완료 수동으로 해석해야죠. 그러면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자동사 취급하니까 일형식 문장으로 완전하네요.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매번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어법 문제에 밑줄이 그어서 나왔을 때 정도만 이 정도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되고, 사실 이 정도도 못해도 돼요. 그냥 이상한 것 같은데 정도? 그 시험장 안에서 어법 문제를 보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느낌으로 풀어도 됩니다만 그 느낌을 좀 확실히 갖도록 하기 위해 지금 좀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녀는 실패했다. 언급하는 것을. 뭘 언급하지 못했는데 정확히 언제 그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건지를 언급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할게요. Do you remembe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절일 거고 where 이하는 완전할 겁니다. Conference was held. 수동태로 완전하죠. VI in 2019. 너는 기억하니? 어디에서 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지를 기억하니? 2019년에. 네 번째 바로 해보세요.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형이네요. 논의하는 중이다. 뭐를? y 이하 절을. 목적어. 다 삼형식이네요 지금. 그 다음에 y 떼놓고 보면 완전할 겁니다. inflation 주어 has persist는 지속되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러면 vi가 될 거고 despite policy interventions 알려주면 전문가들은 논의하는 중이다. 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왔는지를 논의하는 중이다. 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왜 인플레가 안 잡히냐라고 논의하는 중이다. 마지막 바로 해보세요. 그 공학자는 demonstrated 입증했다. 뭐를? how 이하 절 목적어 절을.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could be improved 또 수동이네요. 향상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하고 시연해 줬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그거를 향상시켰는지를 그가 공학자가 보여줬다. 그 정도 되죠. 전혀 어렵지 않죠. 요거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해 못해도 그냥 해석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 목적이고요. 자, 의문사 절까지 끝났습니다만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의문사 절을 갖다가 뭘로 바꿔가지고 쓰는 형태가 많이 쓰이냐면 의문사 구로 많이 바꿉니다. 뭔 또 의문사 구야 할 테지만 쉬워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주는 이 구죠, 구. 절이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이 형태로 축약해서 쓰는 게 많이 쓰이는데 바로 봅시다. 설명보다 문장 보는 게 쉬워요. 그는 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후 이하 절이 아니고 지금 요거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일단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그냥 명사예요. 얘는 품사가 명사다 보니까 미 다음에 명사가 왔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을 수 없으니까 사형식이다. 이해하시죠? 그는 물어봤다 나에게 뭐를 who to contact 누구를 컨택할지를 물어봤다. 언제? In case of a data breach 데이터 유출의 경우에 유출되면 누구한테 컨택해야 됨? 이라고 물어봤다는 건데 이거 원래는 이럴 겁니다. He asked me 다음에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 의문사 플러스 절이었겠죠. who 근데 지금 컨택을 내가 해요 그가 해요? 그가 하는 거죠 해석상. 그러면 he 그 다음에 뭐 아직 유출된 건 아니니까 would contact 그 다음에 in case of 하고 data breach 써주면 될 텐데 의문사 잘라놓고 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날라간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VT 그리고 얘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건데 굳이 지금 여기다가 아니 문장 주어에 he가 나왔는데 또 he라고 쓴다고? 그러고 뭐 시제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직 컨택 안 할 거고 이 경우에 컨택한다. 굳이 이런 거 표현 안 해줘도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귀찮다 빼자. 이렇게 뺀 거예요. 그렇게 빼놓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대신에 그냥 who contact 이건 안 되니까 빼는 대신에 to라는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who to contact 그럼 이렇게 되죠. He asked me who to contact in case of a data breach. 해석은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바로 해보세요. 나는 don't know 잘 모른다 왓절 이하를 여기가 목적어절이 될 거고 죄송해요. what 구겠죠? what 플러스 투 부정사 의문사 구 이하를 모른다. 뭔데? prioritize는 우선시하다니까 무엇을 우선시할지를 잘 모르겠다. 언제? 왼절에서는 everything이 주어, seems가 동사, urgent가 긴급한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나온 김에 한번 짚어드리자면 영어에서 every가 들어간 모든 단어는 반드시 단수 취급합니다. 요거 간혹 출제가 돼요. 어법 문제로. every는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 나는 잘 모른다. 무엇을 우선시할지를 모든 것이 긴급할 때 뭐부터 우선시할지 모르겠다. 어렵지 않죠?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해보세요. 우리는 결정할 수 없었다. 언제 게시할지를 뭘 게시할 건데 그 제품을 최대 영향을 내기 위해 언제 게시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 다음 그 컨설턴트는 설명했다. 전체 묶어주고 목적어 처리하면 되겠네요. 어디에 allocate 얘는 배분하다 또는 할당하다 라는 뜻이죠. 어디에 할당할지를 설명했다. 컨설턴트가 뭐를? 그 제한된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디에 할당할지를 설명해줬다. 그 다음 그는 설명했다. how 전체겠네요. 묶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네요. 그는 설명했다. 어떻게 optimize는 최적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설명했다. 그 알고리즘을 뭘 위해?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설명해줬다 정도이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랑 의문사 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 끝났는데 마지막 계속 마지막 기출 몇 개만 볼게요. 네 문장 정도만. 실제로 3학년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요거 지금 29번 어법 문제에 보기로 찍혀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 대시 맞는지 틀린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제가 요거 4개 다 띄워놓고 잠깐 정지할 테니까 여러분 스페이스 눌러두시고 요거 지금 4개 다 맞는지 틀린지, 만약에 틀리다면 뭘로 고쳐야 하는지를 빨리 고민해 보세요. 하신 거죠? 했죠? 꼭 본인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구경하시면 안 돼요. 실전에서 이걸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 어법 문제다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만약에 네가 너의 몸에서 텐션을 눈치챈다면 remind, 명령문이네요. 너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대절 이하의 사실을. 그럼 이거 바로 묶어놓고 자릅니다. 그 다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이거 지금 that 썼단 얘기는 뒤에가 완전하다는 건데 만약에 불완전하면 what으로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나줘야 되고 The stress response, 주어, 동사, you가 간접 목적어, access가 명사예요. 직접 목적어, to your strength.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뭐 스트레스 리스폰스가 너에게 접근권을 줄 것이다. 너의 강점에 대해.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이 대은 어떻게? 맞다.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또 실전처럼 풀어볼게요. 두 번째, 가장 흔한 설명. 제시됐답니다. 나의 정보원에 의해. as to는 요거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요거 about이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about이라고 보면 돼요. 왜 패션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어필링 하냐라는 것에 대해 내 정보원들이 제시해준 설명은 대절이하다. 바로 머릿속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끊어놓고 뒤에 완전해야만 한다. 완전하면 대시 맞고 불완전하면 what으로 바꿔야겠죠. it, 주어, 패션이 구성한다. 일종의 연극적인 코스튬머리, 의상을. 주어 동사 목적어로 다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맞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얘는 what이네? 동사고 그럼 주어 자리에 지금 what절, 명사절이 온 거고 그 다음에 regrettable and sad, 여기가 보어. 이 형식 문장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얘가 what이니까 뒤에가 어때야 되냐? 이건 불완전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완전하면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져볼게요. 완전 불완전. 어떤 생명체, 유기체들은 반드시 굶어 죽는다. 자연에서. 이 동사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네요. 굶어 죽다를 빨리 떠올려서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머리에 돌아가야 돼요. 자타동사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기본적으로 을을 붙여보라고 했죠. 뭐를 굶어 죽다. 이상하죠? 굶어 죽게 만들다 아니에요. 굶어 죽답니다. 그러면 뭐를 굶어 죽다.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VI, 자동사구나 라고 판단해주고 주어 다음에 자동사면 일형식 문장으로 완전하네. 그러니까 너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푸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사실 실력이 있으면은 3초 컷이에요. 대절 쭉 묶어주고 잘라놓고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대절이 왔네 라고 보이는 순간에 대절 그러면 이 대가리 떼놓고 뒤에 보니까 동사네. 그럼 바로 틀렸죠. 주어가 비어있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 what으로 바꿔줘야 된다. 어렵지 않죠? 해석 한번 해보자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일종의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입니다. 이 behavior는 움직인대요.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저런 종류의 behavior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 simultaneous, 그냥 즉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뭐 이 정도고요. 자, 명사절 파트 되게 힘드셨을 텐데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형용사절, 그 다음에 뒤에 가정법, 그다음 마지막에 특수구문 정도 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앞으로도 잘 따라옵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